지붕이 그녀 이화입니다. 비가 살살 오길래 친구 녀석과 오랜만에 지짐과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 달렸더니 알달달하군요.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고마워서 다음 편을 써보겠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어둡네요. 비도 솔솔 오는 게 글쓸만 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지붕 위에 개성한 여자를 목격하시고 패닉 상태에 빠지셔서 결국 새들어 사던 할머니를 급히 깨우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부재 중이셨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의지하실 때라고 절 봐주시던 할머니뿐이셨죠. 난리를 쳐가며 할머니를 깨웠고 어머니를 따라 그 여자를 보신 할머니는 내가 늙으니 이제 날 데리러 왔구나. 내가 이 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데리러 오는 차가 저리 흉측하노 하시며 기겁을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할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더 큰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무서워서 안절부절 하시던 어머님은 부산에서부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왠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고 안정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새벽에 늦은 시간 다행히 목사님은 전화를 받으셨고 어머님은 감정이 격해지셔서 눈물 흘리면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어머님은 그 지붕 위에서 여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으시고 서럽게 우시며 살면서 행했던 조그마한 나쁜 일까지 모두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참여라는 걸 행하셨던 어머님은 마음이 참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나약한 동물이죠. 어머님은 그 목사님과의 통화로 공포를 일종의 자기 체면 효과로 극복하셨던 겁니다. 목사님과의 전화를 끊으신 전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제 자매님 마음속의 사탄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단순하신 어머님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서 찰나에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어머님은 다시 용기 내서 거실로 나가보셨고 베란다에 서서 다시 옆집의 지붕을 봤을 때 그 괴상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시고 절실하시던 신자셨다 어머님은 정말로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버리시고 다시 한번 정순하게 기도를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2일에서 3일이란 시간이 흘러 아버님이 근 한 달 만에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집에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아직 공장에서 돌아오시기 전이셨고 저 혼자 집에 놀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제게 짜장면을 하나 사주시고 아버님의 유일한 취미신 농산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고추, 상추, 고구마, 호박, 방울토마토 등등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어패류를 담은 스티로폼 박스에 심어서 키우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집을 거의 비우셔서 어머님이 매일 돌보시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런 농작물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시며 와 이게 바로 100% 자연산이야 하시면서 오발하시면서 즐기셨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눌 자식인 저보다 더 아끼시며 키우는 걸 보며 참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님은 마당에 옥상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들을 보시러 올라가셨고 저희 집 남쪽으로 연결된 옥상에서 이상한 걸 보셨다고 합니다. 옥상에 보면 구석에 비가 오면 옥상에 물이 고이지 않게 구석에 물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시뻘건 피가 시간이 좀 오래돼 있지 뻘겋게 굳어진 채 형체만 남아있더랍니다. 장마 시즌에 항시 빗물이 물구멍을 흐르지만 동그라는 구멍이 가생이 양부분에 시뻘겋게 핏물이 흘렀던 자국이 남은 거죠. 항시 집을 비우는 거 미안해 하셨던 아버지이시기에 걱정이 돼서 어머님께서 들어오시기만 기다리셨고 집에 오신 어머님은 며칠 전 지붕 위 그녀 사건을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해드렸죠.
물론 성령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말과 함께요. 어머니께 이야기를 조합해보고 우리 집 옥상 물구멍에 고여있던 핏자국들을 연관시키던 아버지는 끝내 답을 찾지 못하셨지만 내내 마음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던 날이기에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았고 온 가족이 모여있는지 들떠있던 저는 밤이 늦어서까지 자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골 좀 썩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 큰 성인들은 아실 줄 믿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었어야 절 재우시고 부모님께서 오붓하게 맥주 한잔 하시며 그간 못 봤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고 아버님은 전에 어머님께 들었던 말도 있고 해서 군인정신과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보호정신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당당하게 여름이라 모기가 들어올까봐 조금만 열어두었던 베란다 문을 확 하고 열어 제끼셨답니다. 하지만 군인정신이고 뭐고 아버지는 어머님도 놀랄 정도로 으! 하고 비명을 지르셨답니다. 그때 이를 아버님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란다를 열어 제끼셨을 때 역시 건너편 지붕에 머리를 산발한 그녀가 서 있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비명소리에 놀랬지만 옆에 아버지가 있는 정관에 다른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기에 어머님도 아버님께 가까이 와서 같이 지붕 위에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전에 그녀는 무릎을 안고 쭈그려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 서 있더랍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저희 부모님을 보는지 너무 어두워서 알 수가 없었지만 그녀의 하는 웃음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초전에 불과했죠. 그녀의 다음 행동은 아버지께서 바로 안방 좌대에 걸려있는 일본돌을 가지러 안방으로 뛰어가게 만드셨죠. 그 행동인즉 갑자기 그녀가 그쪽 지붕에서 저희 집 쪽 지붕을 향해 펄쩍 뛰었고 그 뛰는 제스처를 보자마자 아버님은 위기감을 느끼시고 안방에 일본돌을 챙기고 재빠르게 뛰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안방에 뛰어가실 때쯤 하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본돌을 챙겨 다시 거실로 나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님을 뒤로 하고 다시 베란다로 내다봤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뒤에서 바들바들 떠시며 아버지께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봤어. 저 귀신이 우리 지붕을 향해 악을 쓰며 뛰어넘어 오른걸. 그리고 실패해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집 담에 매달려 있는 그녀 머리와 손을 봤어. 오 주여. 그랬습니다. 그 괴상한 여자는 자신이 서 있는 옆집 지붕에서 우리 집 지붕까지 폭 2m 정도 되는 공간을 뛰어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고 2번씩이나 지붕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하에서 나온 지붕 위에서 무릎을 구부려 앉아있는 그녀의 행동은 멀리 점프하기 위한 전초 동작이었던 겁니다. 점점 하나하나 이해가 돼가고 머릿속으로 풀려나가고 있는 어머님과 이걸 나가서 확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아버님께 어렴풋하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 목소리가요. 아, 잘 안되네.